예,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대하던 3차 양적 완화 QE3가 나왔지만, 네, 시장에서의 그 반응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정치 상태를 갑니다. QE3 효과에 대한 향후 시각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그 QE3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루 이틀 상간에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른 부분들의 또 상당 부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도달한 이후에 뚜렷한 진전을 좀 보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좀 조폭 조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QE1과 QE2를 통해서 양적 완화가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반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계속 공급을 해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시작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 효과의 강도를 떠나서 그렇게 손해볼 게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E3 효과는 그 경기가 바닥 국면이었던 QE1 당시 때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또 한참이었던 QE2보다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봐주시면 그동안에 이제 QE1과 QE2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관심사는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소위 외국인들로 하여금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QE1과 QE2 당시에 의미 있게 그 자금 동행과 유관하게 움직이는 변수들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 국채 역시 채권을 많이 사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선호에 대한 그 강도가 좀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시아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좀 강화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은과 금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차트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값보다 은값이 좀 강해진다는 흐름입니다. 똑같은 귀금속이지만 은값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밑에 파란색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신흥국 주식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QE3 이후에 좀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QE3를 포함해서 세 차례 양적 완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아시아 통화도 강세고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말이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보다 아시아 증시가 더 어려웠고, 맞습니다. 지금도 예. 유로존 위기인데 사실 이머징이 더 처진단 말이죠. 네. 예,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앞으로도 이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국가들이 선진국의 소비와 상당히 유관하고요. 그쪽에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동반해서 좋아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중국의 경기와 유관하게 움직이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연되는 흐름들, 그리고 대외 경기 자체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시면 2008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그랬고 선진국들의 이제 금융기관 내지는 이제 국가들이 위험 선호에 대한 소위 딜레버리징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위험 자산을 좀 파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준비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을 경우에 신흥국 주가와 선진국 주가와의 어떤 상대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1999년, 2003년, 4년, 그리고 2010년 모든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상승장이라고 한다고 보면 선진국보다 신흥국 주가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표에서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렌지색 선을 한번 봐주시면
선진국 대비 신흥국 주가의 연간 퍼포먼스가 얼마나 더 많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다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파란색 막대기는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하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강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신흥국 주식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2년도를 한번 봐주시면 선진국보다 신흥국 주가가 약 한 3.3%포인트 못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99년부터 봤을 때 네.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봐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연간으로 들어왔던 자금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더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신흥국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다시 빠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신흥국 주가로 자금이 주식으로 자금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향후에 좀 증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것의 어떤 시차와 어떤 강도, 이런 레벨과 시차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주식, 여기 보시는 그림에 있어서 이 검정색 선은 신흥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회색 선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그 그림을 한 8개월 정도 앞당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점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신흥국 주가가 점진적으로 유입됐다가 빠지고 다시 유입됐다가 빠지는 그런 변곡점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은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한 5.5%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신흥국 주식에서 자금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5.5%가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흥국 주식으로 점진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경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 인플레이션율이 한 3.2% 정도 되는데 이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거의 경기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신흥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신흥국 주식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은 한 내년 한 3, 4분기 그리고 길면 한 내년 4, 4분기 정도쯤에 나타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Q3의 정책 효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그 논의의 주제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 유동성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얼마나 흘러 들어올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계 자금은 뭐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분석 좀 부탁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7월 26일 정도, 그러니까 ECB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수호하겠다라고 발언된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큰 그림에서는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약 한 9.6조 원, 1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상당히 한국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때와 상당히 비견되는 장세가 연초 랠리, 우리 ECB가 LTR로 시행한 이후에 랠리했을 당시가 한 10.7조 원 수준입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수준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적별 매매 동향에 있어서 미국계 자금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제 금감원 데이터로 월 초에 발표되는데 이미 지난 달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이 어떤 흐름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대용치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 회색 선이 바로 이제 우리 금감원에서 그 빨간색 선이 금감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적별 매매 동향을 나타나고 네. 있고요. 이 회색 선이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미국에 소재한 펀드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달 들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계 자금의 경우에는 5월달 정도쯤에 상당히 강한 이탈이 있다가 최근에 점진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9월 들어 점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들은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질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미국의 자금이 좀 들어올 걸로 기대했는데 최근 6개월간 자금이 빠졌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추세적으로는 다시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해도 대용 자료를 주신 걸 보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